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약에 대한 그런 몇 가지 궁금증 중에서요. 이렇게 처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다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처방하는 약들이 어떤 약들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병원에 와서 그러세요. 나는 지금 우울증인데 내가 먹는 약을 검색해 보니까 뭐 조현병 약이더라. 조울증 약이더라. 내가 조현병인 건가요? 조울증인 건가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강의 중에 정신과 진단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정신과라는 학문이 이렇게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이렇게 피 검사를 하는 그런 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 얘기를 듣고 어떤 증상이라든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서 이게 어떤 진단명에 많이 부합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진단명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정신과 진단명이라는 것을 100% 객관화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환자분들을 봤을 때 어떤 의사가 보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고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조울증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또 이 사람이 무슨 인격장애나 공황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진단명이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범위에서 나는 우울해서 치료한다. 아니면 나는 불안해서 치료받는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뭐 조현병 약이라든지 우울증 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리스페리돈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상당히 정신과에서도 흔하게 쓰는 오래된 약인데 리스페리돈이라는 약이 처음에는 이제 조현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환청, 환시, 망상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리스페리돈이 처음 개발됐는데 이 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 약이 이렇게 틱 장애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페리도라는 약을 나중에 틱에 많이 쓰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좀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또 그 약을 쓰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면이 잘 안 될 경우에 소량의 리스페리돈이 수면에도 도움이 되더라 해서 수면 장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울증에도 많이 쓰고 또 강박증이 심한 경우에 강박 행동이라든지 강박 증상을 낮추기 위해서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약이 처음에는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지만 임상에서 많은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것이 어떠한 다른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 약의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도 이 약이 많이 유효한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이 약을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치료에 대해서도 이 약이 좀 FDA 인가라든지 이런 거를 받은 부분도 있고 안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틱이라든지 뭐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게 되면서 이 리스페리돈이라는 약을 이제 그쪽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용도로 요즘 또 많이 알려진 약이 뭐 아빌리파이라는 약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아빌리파이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는 조현병 약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역시 아이들의 틱 장애에도 많이 유용해지고 더군다나 이 약은 나중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인 우울증 치료제에 그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 약을 좀 같이 써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이 아빌리파이라는 약을 우울증 치료제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약이 나가면은 뭐 포지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조제 내역서 이런 걸 떼가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약을 가져가서 내 약의 이름을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건데요. 근데 아빌리파이 같은 약도 원래는 조현병 치료제로 나오게 되다 보니 뭐 네이버 같은 곳에는 이게 이제 조현병 치료제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서 다음에 병원에 오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가 조현병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약의 목적과는 상당히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의 어떤 치료 용도로 나오는 인터넷의 진단명을
너무 맹신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세로켈이라는 약도 있는데요. 이 약도 처음에는 정신분열병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로 나오는 약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약이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저용량을 쓰면은 환자분들 잠을 잘 못 자는 분들한테 수면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이 세로켈이라는 약이 어떻게 보면은 조현병보다는 수면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현병 치료제가 많다 보니 조현병 치료제로 처음 나온 약들이 이런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우울증 치료제도 그렇고 또 조울증에 대한 치료제도 그렇고 그렇게 용도가 다양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치료받고 있는 의사분들에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아마 뭐 주치의 선생님께서 잘 대답을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나온 용도와는 상당히 다르게 쓰이는 그런 투약들이 지금 정신과적인 필드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에 나오는 그런 진단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작용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과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진단이라는 것을 아주 뭐 칼로 무베듯 분명하게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세로토닌 제제라고 얘기하는 이제 항우울 치료제만 하더라도 항우울 치료제가 우울증에 당연히 많이 쓰이지만 뭐 공황장애에 쓰이기도 하고 조울증에 쓰이기도 하고 강박증에 쓰이기도 하고 등등 아주 그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이 어떤 하나의 진단에만 작용한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 치료제가 조현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강박장애, 인격장애 이런 부분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들이 하나의 약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만 보더라도 이 정신과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약을 다양하게 쓰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 정신과 진단이라는 것이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약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이 정신과 진단이 많이 다른 것과 많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현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히 조현병을 상당히 심각한 질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조현병은 심각한 질환이죠. 그래서 뭐 환청, 환시, 망상 이런 것들이 뭐 아주 흔한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약의 성분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증상을 타겟으로 아마 주치 선생님이 그 약을 쓸 가능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검사하는 진단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염두를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약물 치료에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